부동산만이 답이다. 미국 주식만 해야 된다. 그게 편견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저를 위해 쓰는 거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입니다. 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25년도 한 해를 좀 시장도 돌아보고 우리의 투자 습관도 돌아보고 또 2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5년도의 금융시장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해요. 주식 가격이 단순히 4,000포인트를 넘은 것도 하나의 큰 의미이기도 한데 더 의미가 있는 거는 깨어났다 그럴까요? 잠자던 게 깨어난 것 같다. 그동안 우리 한국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들이 있죠. 주식 투자 문화, 주식은 하면 안 된다. 부동산만이 답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게 하나고요.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기업 지배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업들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간단한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의 변화, 법이 바뀌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단순히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반드시 그건 아닐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 문화가 조금이라도 눈을 떴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2026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장기 투자에 좀 눈을 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렇게 좀 느끼셨을까요? 지극히 제 경험인데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 투자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호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럴까요? 그걸 제가 분위기로 느낍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제 좋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25년도에 시장의 어떤 소음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체감하셨을 때 어떤 시장의 소음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소음이라기보다도 이제 아직도 그런 편견이 있죠. 한국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된다. 미국 주식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가 너무 이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나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좀 그 편견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노후 준비, 그다음에 경제 독립, 금융 교육 이쪽에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돈을 일하게 하는 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 혼자 일을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작은 돈이고 큰 돈이고 무조건 일시키는 거를 이제 시작하는 2026년에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요. 25년도 한 해 동안 좀 좋은 인상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2025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거. 주식 얘기가 나와서 든 생각인데 제가 일전에 사놨던 주식들이 되게 고평가일 때 사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저도 이제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ETF로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은 10,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이 됐어요. 근데 10년 후 지나고 나니까 10,000원 주고 산 게 10만 원 됐으면 괜찮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5,000원이 물린 게 아니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000원에서 그 주식을 살 때 왜 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왜 사셨어요?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다가 거기서 또 문제가 시작된 거죠. 추천을 받고 그렇죠. 왠지 괜찮아 보여서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전문가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리듬방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다만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예요. 훈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단기간에 이런 뉴스는 나는 잡음이다. 제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개인 투자가고 기관 투자가 있고 외국 투자가 있는데 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불리한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전혀 안 그래요. 그건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가가 훨씬 더 유리해요. 왜 유리할까요? 가볍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나는 개인 투자가는 모터보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모터보드 운전하는 게 어려워요? 항공모함 운전하는 게 어려워요? 항공.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주식 투자를
정보로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는 정보를 빨리 알 거라고 착각하는데 정보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왠지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죠. 그게 편견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는 누구다? 나다. 그래서 투자의 재미를 느껴야 돼요. 대표님,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뭐 기관이 정보를 더 많이 알 거라는 건 착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펀더멘탈도 제가 느끼기엔 정보에 좀 속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절대로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관 투자하고 여러분들하고 전혀, 여러분 요새 또 AI 시대잖아. 그럼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이닉스다. 그러면 내가 펀더멘탈을 어떻게 하냐? 하이닉스 매출액이 5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할 것 같은데. 있죠. 그게 전부예요. 아. 그러면 하이닉스의 파가 어떻게 돼요? 30입니다. 40입니다. 그게 비싼 건가 싼가? 근데 그러면 매출액의 증가가 어떻게 됐을까? 요새 이익이 얼마큼 났을까?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어떤 펀드 매니저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이닉스 사고, 어떤 사람은 하이닉스 파는 거예요. 거기에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정보가 똑같으면 왜 저 사람은 사고 저 사람은 팔아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라는 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내가 한 10,0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펀드 매니저를 20년 했지만 내가 정보 때문에 투자한 적은 없어요. 정보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정보를 얼만큼 신뢰하느냐, 그다음에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 해석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관점의 차이죠. 저 기업은 엄청난 기술력이 있고 경영진이 너무 똑똑하고 또 도덕성으로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저 기업에 동업이 되고 싶다. 그래도 나는 이제 근데 저거 너무 복잡해, 나는 알고 싶지 않아, 난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ETF 사는 거예요. 그럼 ETF를 사기 전에 기업의 가치와 좋은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구분들을 오늘 조금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기업과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하고 동업을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인성? 인성이죠. 내가 저 사람 믿을 만하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경영진의 자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진의 자질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내가 똑같은 기업에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오르는 주식 보면 되게 경영진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도덕성이 높은 경영진의 경우에 대부분 주식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게 제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가격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회사의 전망이겠죠?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것 같은지, 떨어질 것 같은지, 가격의 전망이 아니고 회사의 전망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로 이제 비춰봤을 때 지금 뭐 시장이 안 좋다, 뭐 주식이 많이 빠졌다, 마이너스다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히려 지금 이게 더 기회가 될 수 있고 저평가된 그렇죠. 기업을 살 수 있는 정확한 기회인 거네요. 남이 생각하는 거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펀더멘털을 보려고 노력하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말고, 그게 가장 훌륭한 투자가죠. 대표님, 그럼 아까 기업이 이제 돈을 잘 버는 거 중요하지만 뭐 전망도 이렇게 잘 봐야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전망은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그 회사가 과거 5년 동안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알죠. 그럼 미래도 잘 되겠구나 알죠. 반드시 막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나는지 보면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하게 되면 경쟁자가 누군지도 알게 되죠. 내가 투자하는 회사는 마진이 한 10%인데 경쟁사 보니까 마진이 20%예요. 그럼 왜 그러지? 그게 투자의 재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6년을 저희가 이제 곧 맞이하는데 항상 그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파이낸셜 피트니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또 새해에 항상 그런 나 운동해야지 이런 다짐처럼 또 이제 투자 습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계기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좀 26년을 준비하며 시작하면 또 점검해야 될 것들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026년에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연초에 건강에 신경 써야 되겠다. 똑같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피트니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파이낸셜 피트니스,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뭐예요? 음식 조심하죠? 그다음에 운동하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경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라이프 스타일. 어떤 라이프를 살 거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돈 생기면 뭐예요? 써요. 월급 받으면. 써요. 근데 뭐 했어요? 뭐해? 먹는 거, 입는 거, 입는 거, 타는 거, 여행. 여행.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내가 빠져 있잖아. 결국 저를 위해 쓰는 거 아닐까요? 이 남 부자 만들고 있잖아.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빠져 있어요. 전부 남 부자 만드느라고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남한테 돈 다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여행 꼭 가야 되나? 입는 거 꼭 사야 되나? 그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needs라고 그래요. 그게 want라는 거예요. need하고 want하고 뭐가 틀려요? 필수로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그렇지.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월세, 쌀. 그래 내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원추는 여행 안 가도 되잖아요. 그 돈으로 뭐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가 먼저 돼야 돼. 그래서 너부터 페이해라. 라이프스타일 바꿔야 돼. 새해부터는 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나를 위해 투자를 해라. 근데 그게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다 그러지. 여기 다 써버렸거든. 그게 이제 가장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무조건 나부터 페이해라. 그래서 내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돈 생기면 계좌에 넣어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넣어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희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것 같습니다. 생기죠. 그러면 5년 안에 뭐 3억이 되건 5억이 되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밌지. 투자가 재밌지. 투자가 왜 재밌을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회사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든. 이 비밀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주식을 사는 거, 파는 거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못 맞추잖아.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냐, 트레이더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트레이더는 인베스터가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인베스터가 돼야 돼. 인베스터.